우리는 흔히 천재라고 하면 화려한 조명 아래서 대중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기록한 진짜 천재들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과는 사뭇 다릅니다.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꾼 수많은 천재들은 오히려 시끄러운 잔치를 피해 도망치거나 며칠씩 방 안에 박혀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은둔자 혹은 사회 부적응자의 모습을 띠곤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쉽게 기가 빨리고 남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아주 작은 소음이나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진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민함이 사실은 인류 상위 1%만 공유하는 천재적 운영체제의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은 말합니다. 천재성은 단순히 IQ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필터의 차이에서 온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고 조금 더 고독을 즐기는 이들이 가진 의외의 심리적 습관 3가지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섬세한 천재성을 어떻게 무기로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천재들이 가진 첫 번째 의외의 습관은 바로 의도적인 감각 차단입니다. 앞서 우리가 분석했듯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뇌에는 일종의 스팸 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군중 속에 들어가면 뇌가 알아서 주변의 잡담, 깜빡이는 전 등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향수 냄새 등 정보의 90%를 삭제해버리죠. 덕분에 그들은 피로감을 덜 느끼며 사회생활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천재들의 뇌는 다릅니다. 그들의 뇌는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스크린샷 찍듯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감각 처리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480p 화질의 저해상도로 세상을 볼 때 이들은 모든 디테일이 살아있는 8K IMAX 화질로 세상을 경험하는 셈입니다. 이 고해상도의 뇌는 엄청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도 가집니다. 바로 데이터 과부하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뇌는 금방 뜨겁게 달아오르고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그래서 천재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동굴을 찾습니다. 그들이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갈망하는 것은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비범한 뇌를 과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장 지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런던의 전염병을 피해 울즈소프의 시골집으로 은둔했을 때 그는 아무런 방해 없이 중력의 법칙을 완성했습니다. 찰스 다윈 역시 번잡한 런던 시내를 떠나 다운하우스라는 조용한 시골집에 박혀 일생을 보냈죠. 그들에게 고립은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함으로써 뇌가 가진 모든 자원을 내부의 복잡한 패턴을 연결하는 작업에 쏟아붓기 위한 필수적인 환경 설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최적의 작업실을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2습관 아세틸콜린 하이. 고독에서 쾌감을 느끼는 뇌. 우리는 흔히 성공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면 파티, 박수갈채, 그리고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열광적인 에너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천재들의 뇌는 즐거움을 느끼는 회로 자체가 일반인과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대부분의 외향적인 사람들은 도파민 시스템에 의해 움직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자극적인 장소에 가고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뇌에서 도파민 파티가 열리죠. 하지만 천재적인 통찰력을 발휘하는 이들의 뇌는 도파민보다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세틸콜린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적인 집중, 깊은 사색, 그리고 고요한 상태에서의 학습을 할 때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천재들이 남들은 지루해서 견디지 못하는 반복적인 실험이나 수천 장의 논문을 읽는 과정, 혹은 몇 시간 동안 벽만 보고 생각에 잠기는 시간 속에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뇌가 쉬는 것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을 연료 삼아 가장 화려한 지적 유희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고독의 보상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내향적이고 깊은 사고를 즐기는 천재들의 뇌는 전두엽 피질의 회백질이 일반인보다 눈에 띄게 두껍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회백질은 고도의 추상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아도 뇌 내부에서 스스로 정보를 조합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도파민 파티보다 훨씬 더 강렬한 지적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라, 네트워킹하라, 사람들과 섞여라 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천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발견은 북적이는 카페나 시끄러운 회의실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이 충만한 고요한 서재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요. 철학자 니체는 고독은 나의 고향이다 라고 말했고, 발명가 에디슨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주변의 잡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 세계에 집중할 수 있는 아세틸콜린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금요일 밤 화려한 모임보다 혼자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작업에 몰두할 때 더 큰 살아있음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더 강력한 내적 보상 시스템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지루한 삶이 아닙니다. 남들은 평생 가보지 못할 깊은 지적 심해를 유영하고 있는 가장 역동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요구하는 이 고요한 쾌감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곳이 바로 당신의 천재성이 꽃피는 최적의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제3습관. 인간 리트머스 시험지. 세상의 서브텍스트를 읽는 눈. 천재들이 가진 세 번째 의외의 습관은 바로 압도적인 공감 능력과 관찰력입니다. 흔히 천재라고 하면 자신의 세계에 갇혀 타인의 감정에는 무관심한 냉혈한을 떠올리기 쉽지만 심리학적 실체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타인의 감정과 주변의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읽어내서 힘들어하는 엠패스, 초공감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천재들의 뇌 속에는 타인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추는 거울 뉴런 시스템이 극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분석한 감정적 와이파이 라우터의 특성이 여기서 극대화됩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내뱉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 단어 뒤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 눈동자의 흔들림, 그리고 입가에 아주 잠깐 스쳤다 사라지는 0.1초의 표정 변화까지 모두 데이터로 읽어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서브텍스트를 읽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책으로 비유하자면 일반인이 텍스트 자체를 읽을 때 천재들은 행간에 숨겨진 작가의 의도와 당시의 시대적 습기까지 느껴버리는 셈입니다. 습관. 그래서 그들은 처음 만난 사람의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은 우울함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괴로워하거나 공간이 주는 특유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갑자기 자리를 뜨기도 합니다. 천재성과의 연결. 이 예민한 감각은 지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면 통찰력이 됩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현상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은 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모순과 균열이 포착하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예민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술가, 작가,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 과도한 공감 능력을 창의성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이 예민함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지만 그 덕분에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인간 심리 묘사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300명의 감정 데이터가 소용돌이치는 군중 속에 노출되면 천재들의 시스템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그들이 파티장에서 구석진 곳을 찾거나 일찍 귀가하는 것은 결코 인간을 혐오해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적 소음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그 고요해진 마음의 거울로 세상의 본질을 비춰보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화 한 편을 봐도 며칠 동안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불편한 분위기의 방에 들어가면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주 정교하게 튜닝된 인간 센서를 가진 것입니다. 그 센서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보세요. 남들이 원래 다 그런 거지라고 말하며 지나치는 사소한 것들 속에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4습관. 무질서 속의 질서. 패턴 인식과 집착에 가까운 몰입. 천재들이 공유하는 네 번째 의외의 습관은 무질서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찾아내는 집착입니다. 앞서 언급한 천재들의 고해상도 뇌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들 사이에서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묶어내는데 광적인 집착을 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패턴 인식 능력이라 부릅니다. 일반인들에게 세상이 개별적인 사건들의 나열이라면 천재들에게 세상은 거대한 퍼즐판과 같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나뭇잎의 배치, 주식시장의 미세한 등락, 혹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 반복되는 특정 단어들까지. 그들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정보들을 결합해 새로운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습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천재들은 종종 한 가지 주제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깊이 파고듭니다. 남들이 보기엔 이미 끝난 문제인데도
그들은 그 안에서 완벽한 질서를 찾을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라 뇌가 불일치를 견디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심리적 비밀.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들의 뇌는 예측 오류를 줄이려는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무질서한 상태를 보면 뇌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를 질서정연한 패턴으로 정리했을 때 비로소 거대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죠. 이 집착에 가까운 몰입은 사회적 상황에서는 종종 결례로 비치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도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의 패턴을 맞추기 위해 갑자기 멍해지거나 주변의 부름을 듣지 못하는 시기죠. 하지만 바로 이 습관이 인류의 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라 불리는 앨런 튜링은 독일군의 암호 체계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반복적인 패턴을 찾아내 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켰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술과 인문학이라는 전혀 다른 두 분야의 패턴을 연결해 아이폰이라는 혁신을 만들어냈죠. 그들이 만약 남들처럼 적당히 사람들과 어울리고 적당히 정보를 걸러냈다면 이러한 고도의 패턴 인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남들은 사소하다고 치부하는 숫자의 나열이나 특정 현상의 반복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결코 강박증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세상에 숨겨진 코드를 읽어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남들이 그걸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이 안에 무언가 있어 라고 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집요함이 바로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결정적 한 끗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함이 아닌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재들이 가진 4가지 의외의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감각을 차단하고 고독 속에서 아세틸콜린을 즐기며 타인의 감정과 세상의 패턴을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읽어내는 그들의 모습은 사실 현대사회가 말하는 이상적인 인재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향적일 것, 사교적일 것, 그리고 자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묻어내질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세상은 묻어난 사람들에 의해 발전해 왔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에 분노하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해 고독을 선택했던 예민한 소수에 의해 변해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깊이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얕은 물은 바람에 쉽게 출렁이지만 깊은 심해는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심해 아래에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대한 보물과 생태계가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 특별한 예민함을 어떻게 천재성이라는 결과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 3가지 실천적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나만의 동굴을 성역화하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뇌가 8K IMAX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요구하는 필수적인 렌더링 시간입니다.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외부의 소음과 감정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의 아세틸콜린 시스템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서브텍스트를 기록하세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미세한 신호나 떠오르는 패턴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기록하십시오. 천재성은 번뜩이는 한순간의 영감이 아니라 축적된 미세한 관찰들의 연결에서 탄생합니다. 당신이 포착한 타인의 진실, 사물의 이면이 훗날 거대한 통찰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셋째, 공감의 거리를 조절하세요. 감정적 와이파이 라우터인 당신은 타인의 스트레스를 쉽게 다운로드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천재성이 꽃피기도 전에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심리적 방화벽을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본질을 듣기 위해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고성능 수신기일 뿐입니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집으로 돌아와 홀로 조명을 끄고 생각에 잠기는 그 순간, 여러분은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자신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울 것이고 누군가는 당신에게 왜 그렇게 유별나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그저 미소 지어주세요. 당신은 이미 그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패턴을 읽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예민함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이 바로 당신을 천재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이 어떻게 창의성으로 발현되었는지, 혹은 오늘 내용 중 어떤 습관이 가장 공감되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고독한 길에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